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신속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의 소비가 이달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티는 베이징을 포함한 일부 도시가 최근 몇 주간 코로나 제한 조치를 강화했지만 상하이에서는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5월 전체 소매 판매는 4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을 사전에 탐지할 조기 경보 체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생명줄인 원유를 겨냥한 유럽연합의 6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 중국부터 가보시죠. 어제 중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내 증시의 탄력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시티그룹은 그래도 이달부터는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는 뉴스도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위기 가능성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숫자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2년 4월 중국 소매 판매가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11.1% 감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1% 감소보다도 훨씬 낮았고요. 또 전달 3월에 3.5% 감소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모든 소매 판매 부분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좀 큰 품목으로 보면은 뭐 보석, 화장품, 가구, 특히 자동차가 31.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0.2%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생산 숫자도 보시면은 지금 큰 폭으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9%로 떨어졌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가 마이너스 31.8%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전달에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산업 생산 부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전체적인 숫자로 계산을 하면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숫자들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합 수준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전에 미리 빠져줬다라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덱스 대부분이 25%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하게 시티그룹이 얘기를 한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의 소비가 지금 회복세를 앞으로는 보일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급감이 지금 소비 모멘텀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상황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게 일부 도시가 이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5월 전체 소매 판매는 4월 대비해서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현재 밸류에이션인지 어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CSI 300, 홍콩 H, 중국의 지수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PBR에 거래가 되고 있고 ROE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두 자릿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의 수익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낮게는 11%, 높게는 21% 정도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제는 최악을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쇄 정책 때문에 소매 판매가 크게 급락을 했었고 지수도 하락을 했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됐었고요. 그 이유는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이제 좀 저점은 찍었다라는 말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립해서 결속에 나선 미국과 유럽인데요. 식량, 반도체 산업 육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슈 설명과 더불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력도 한번 짚어보시죠. 짚어주시죠. 네. 자, 지금 사실 의견이 분분하죠. 이제 성장주 시대 끝났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마이클 베리가 애플을 공매도 했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술주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의 이 산업들에 대한 성장은 한참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과 유럽 연합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시면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을 사전에 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미국 EU 무역기술협의회, 그러니까 TTC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양측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서 국가 미래의 중요한 신흥 기술 경쟁력에 함께 키운다. 이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특히 여기서 나오는 내용 보고 있으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대응하는 그런 공조성이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위 당국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핵심 기술 수출 정보 공유,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죠. 관련해서 공동 로드맵 개발, 그리고 국제기술표준 선정 협력, 또 반도체 공급망 차질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제 구축. 자,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앞으로 이 산업들,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크게 키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면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가동 중단이 일어났던 시기가 몇 번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수급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한 보조금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만들어내면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 서로 균형 잡힌 이런 발전을 하겠다, 적절한 수준을 만들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마진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어저께 이 진짜 전략에서 얘기해드렸었지만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성장주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의 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거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품이 얼마나 껴있는지도 정확하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 거품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정도의 가격대면은 충분히 IT 성장주 관련돼서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대한 종목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은요. 대형 기술주 및 IT,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가 이런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고요. 반도체 관련된 비중을 한 25%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IT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35%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의 대표적인 종목들과 매력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퀄컴, 램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프라이 머테리얼스, 스카이웍스 솔루션 다 높은 ROE 30% 이상을 창출하고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KLA, ASML,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종목이죠. 브로드컴,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높은 ROE를 창출하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요의주시하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